8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의 무역 수지 악화 우려에도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와 S&P 500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 악재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0.08%, 프랑스는 0.61%, 독일은 0.2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금융권의 담보 인정 비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일부 이금융권 회사들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 물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합니다. 또한 폭염에 따른 작물의 가격 동향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8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17일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런던 올림픽도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에게 그동안 감동과 웃음을 줬던 순간들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로 돌아보면 뚜렷한 방향성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뉴욕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소폭 올랐고 반대로 유럽 증시는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가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또 한 주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194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참 이번 장세가 답이 보였죠. 네.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답이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등 주식이면 이제 슬로마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들이 1등주를 멀리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장자체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사실 자동차, 삼성전자 빼놓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이 종목들이 선도를 지키면서 장 자체를 많이 올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 흉년 때 부자들은 굶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굶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만 굶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여러분들이 밝히던 코스닥 종목은 주구장창 고생을 시키면서 코스피 중에 1등 종목만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각 방송국을 경제 방송을 보면 서서히 이제 우리 센 방송을 뺏겨가지고 1등 주식 사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주가가 다 뜬 상태에서 이제 1등 주식 사가 뭐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등 주식에 이제 천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결실을 계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결실을 맺고 싶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1등주다 이렇게 제가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은 예상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곁에 이제 1800 이하에서 저점 매수, 1900에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121일평과 301일평 관통시에 추격 매수를 하라 했는데 이 대응이 안 되거든요. 대응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실력으로도 저도 돈 더 주고 사는 게 습관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쉬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갈림길이죠. 뭐 어떻게 하면 사라 어떻게 하면 팔아라 그 뒷북치는 그런 수양은 지금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장 자체가 301일평과 121일평을 이렇게 쉽게 뚫어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분명히 힘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물 국면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매물이죠. 지금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국면을 한 번 더 제가 볼 때 눌림목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301일평과
121평에 한번 확실한 지지를 받되 그때 재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치 이제 보조 지표 볼 때 MACD가 골든크로스에서 과열 지표 20을 넘었거든요. 과열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주식을 꼭 사고 싶으면 1등 주식 사지만 아니면은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121평에서 추격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매물대고 두 번째는 직계형의 모양이 여러분이 매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뭐 거의 완벽한 차트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행 스팬 원 구름이 상승을 하지 않으면 주가 상승하지 못한다. 어제 이제 조금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만 오늘 또 신고가 조금은 갱신하겠지만 이미 둔탁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보통 전환선의 기준선이 붙으면 상승하지만 떨어질 때는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락할 때도 그렇고 상승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신규 매수는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극한다고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변곡의 템포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2일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변곡점 자리 22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께서 짧은 모양을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 8일 후부터는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2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러면 장중에 위에 떠 있는 장에 구름에서 너무 멀리 뜨기 때문에 약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짧은 방향을 갖고 방향을 하고 스윙을 짧게 해서 안타를 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요즘에 이제 거래소에 보면 거래소 이제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 이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기관들이 외국인 창구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외국인 매수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매수 이거 다 한 통속입니다. 개인들 돈을 뺏으려고 하는 한 통속이다 믿고 외국인들이 뭐 몇천억 샀다 다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절대는 그거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외국인 창구로 주식하고 외국인에 매집되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국인의 매수 동향 이런 건 크게 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외국인의 사랑스러움을 계속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기관 동향 거의 없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요즘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밖에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만 만지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한도가 50% 찼습니다. 차고 0.01 오버됐어요. 제가 볼 때는 0.01%는 팔아야 됩니다. 한도까지 삼성전자가 외국인을 더 살 수가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이 50% 한도까지 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조금 강세라도 미약한 강세지만 약세가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못 산다면 전체적으로 주가는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나리오는 개인들이 선물 상방향으로 물릴 때까지 기관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외국인 돈을 뺏지 않고 개인 돈을 뺏으려고 눈이 벌겋게 설치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께서 사자 입에 들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의 선물 동향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 사이 제가 이제 외국인의 동향을 바라겠지만 한 주 전부터 기관의 동향을 계속 봐라. 그리고 거래소 주식의 이런 부분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선물 동향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동향을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봐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 매도의 총 금액 집어넣었을 때 삼성전자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하늘 두 쪽 나도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장고장에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치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삼성전자 선행그룹이 붉은 그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으면 조상을 욕보이는 그런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께서는 외국 기관의 선물, 삼성전자, 그리고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를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중국 증시에 중국의 그 경제 안정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과 일본입니다만 지금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무역 흑자만이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상해 증시의 상승 여부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도이치지수, 영국 지수들은 전부 전고점에 저항받는 모양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전고점 저항을 안 받고 광분을 하는 것은 선물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영향은 제가 볼 때 삼성전자로 이루어진 소수 몇몇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부 코스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코스닥 한번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찌푸리고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검은봉 여러분 가슴 이 검은봉이 뭡니까? 여러분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주가의 시나리오였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상위 종목 물리라더라도 코스피 상위 종목에 물려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가장 물 먹을 때는 누구나 물 먹기 때문에 괜찮은데 종합주가가 상승했을 때 내 종목은 안 뜰 때 상대감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종합주가가 뜬다는 말은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실적을 떠나서 우리나라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뭐 실적을 따져 샀고 아직까지도 뭐 사상 최대 실적 여러분 주식 살 때 사상 최대 실적 나쁜 주식 산 적 있습니까? 좋은 주식 사는 족족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1등 주식만 사면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등 주식 사지 않으려면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고장 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종목 살 때마다 많이 뜬다는 종목 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은요. 우리 센시청의 여러분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적인 종목 1등 주식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떠야만이 종합주가가 뜬다는 뜻이고요. 제가 분명히 조정 지금 타임입니다만 꼭 주식을 사고 싶다면 1등 주식을 꼭 사야 된다. 1등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하반기도 분명히 삼성전자를 위한 1등 주식이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1등 주식을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되고 오늘 12시 수익을 말하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1등 주식 외에는 주식도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1등 주식과 더불어 하는 한 주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이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찾아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목요일이었죠. 추천받은 종목이 IMBC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보니까 장중에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IM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금요일날 10%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구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주라도 정상적인 진행을 잘 해주고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1, 2위 정도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만 상승을 하는 경향이 많고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께서 삼성전자를 편입하기에는 자금이 소액이라서 상대적으로 마음대로 편입을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진행은 강하지만은 개인이 원하는 변동성은 안 나와주기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곤란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MBC 같은 이런 군데군데 개별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있는데요.
이 IMBC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는 장중에 뭐 한 7, 8% 이상 상승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그 예전의 그 흐름을 생각하고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수익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장중에는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종가에는 결국 3% 상승으로 마감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수익 실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연속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를 때 빨리 파는 대응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이라면은 매도를 좀 기다리셔도 되겠고요. 뭐 매도를 하신 경우라면은 또 다시 재매수를 노리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IMBC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녹조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녹조 관련해서요. 녹조가 하여튼 발생을 많이 하면서 한강에도 네. 지금 녹조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그 사실 뭐 그 생태계 파괴도 생태계 파괴지만은 그 결국은 이제 물을 받아 먹는 취수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한테도 결국 문제가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관심이 비상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온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비가 와서 해결이 된다든지 하여튼 해결은 나겠지만은 제가 왜 이 녹조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지냐면은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정치 테마를 그 제외하고는 정치 테마도 지금은 많이 색깔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테마 종목군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뚜렷하게 어떤 모멘텀을 줄 만한 그런 테마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래소 시장은 이미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통 안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할 종목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매수할 종목군이라는 것은 무슨 뭐 핑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그 자연재해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은 과거에 이제 황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처음 발생했을 때 주가의 급등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그 뒤에 이제 매년 해마다 황사가 불어닥치긴 합니다만은 그 뒤에는 흐름이 좀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도 처음에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수급 주체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녹조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큰 이슈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좀 몇 가지 종목만 살펴보시면요. 일단 지금 현재 녹조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역시 생수 생산업체하고 정수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생수 생산은 뭐 몇 가지 회사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회사가 역시 농심이 있겠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가의 변화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업체로는 역시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녹조라기보다는 전에부터 이미 주가가 상승세를 좀 타고 있었고 매각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이슈가 겹쳐져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진행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거기서 또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경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 이름이 그 생수업체인 일경이라는 이름 회사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잠깐 착각해서 온 상태로서 주가가 단순 급등을 한번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요.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소위 말해서 건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녹조 관련주들의 관련주 찾기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네.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녹조 관련주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우리가 줄기세포 테마로 흔히 잘 알고 있는 산성 LNS입니다. 이 산성 LNS 같은 경우에는
생수 생산업체의 지분을 약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뭔가 사업을 해서 그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이 회사는 항상 보면은 지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뭔가 득을 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도 삼성 PNC 시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줄기세포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고 포장용 골판지를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줄기세포 관련주에 투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연속으로 급등세를 탔던 상황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줄기세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번에 그 생수 관련 업체에다가 투자를 이미 해놓은 게 한 11%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의 그 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지금 분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지금의 현상에서 좀 더 돌파가 나오려면은 그 녹조가 좀 더 심화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요, 반드시 그 녹조 관련주로만 구분을 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 관련이나 바이오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행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전체적인 위치가 바닥권에 와 있고 또 최근에 줄기세포나 바이오 관련주들이 관심을 좀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녹조의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차트상 바닥 패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흐름도 한번 나와주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6,1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7,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정도로 조금 넓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LNS 녹조 관련주로 오늘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유럽과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주로 시작하는 월을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 오늘장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단기 고점 부담과 지난 이제 주말에 중국 경기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출입 지수라든지 이제 소매 판매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뉴욕 시장도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장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돌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진의 영향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연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냐,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공존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부터 이제 옵션 만기 전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파생 상품에 의한 어떤 그런 포지션별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프로그램 매수의 어떤 외국인의 여력이 향후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리고 과연 외국인의 어떤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들이 얼마나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그 상승 베팅 어떤 그런 부분이 향후 지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될지 그렇지 않을지 외국인의 수급 동향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그런 물량들은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아닌가. 단기 어떤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샀던 물량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 회사는 이제 두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 최근에 시장과 같이 좀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상당폭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이유들이 일단 상반기 수주들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연간 가이던스에 한 27%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시장의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해외 수주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 개선된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 수주 예상이 한 1조 원 정도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수주 지역도 최근에 이제 호주와 홍콩 등 좀 다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회사의 또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급하게 올라오면서 어떤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했던 것들을 쇼커버링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V자 반등으로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 상승폭을 하반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수급 면에서 급하게 상승 요인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목표가는 7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과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판매 이런 두 가지 큰 부분으로 사업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은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울트라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생산 판매가 조금 실적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갤럭시 S3라든지 갤럭시 노트 그리고 아이폰 5 등 신규 모바일 기기 출시가 잇따라 이어지는데 이런 배터리 출하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울트라북도 이제 보급이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도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보시와 SB 리모티브 합작 관계가 이제 청산이 됐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이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으로 이제 행보하는 그런 주가를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일단 판단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목표가는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가 기대되는 삼성물산과 삼성 SD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대응 전략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평택총롬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1940포인트 중반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간밤 글로벌 증시 뚜렷한 방향성 없이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중기보다는 단기 전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950선 이상에서는 이제 조정권 진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이제 해외 증시죠. 예, 일단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수급 동향에 비해서 상승 에너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중기 전망은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7월 25일 중기 바닥 가능성은 100%입니다. 예측 지수하고 실질 지수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상승 에너지가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왜 약화된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동향과 등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은 무려 6,582억 원 순매수였고요. 프로그램은 6,044억 순매수였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1조 2,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코스피는 불과 5.81포인트 상승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수급 동향이 외국인 매수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것도 1조 원 이상이 터졌다. 이러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30포인트, 심할 경우에 50포인트 상승도 나오거든요. 근데 무려 1조 2천억 이상 그 매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겨우 5.81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상승 에너지가 상당히 약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만약에 뭐 이런 논리라 그러면은 도대체 10포인트 올리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매수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에너지가 약화가 됐고요. 또 하나, 그 최근에 그 프로그램 매매 동향하고 이제 그 코스피 매매 동향 다시 한번 좀 점검 좀 해드리겠는데요. 과연 이게 이렇게 지속이 될까? 사실 좀 의문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최근 5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이니까 일주일에 해당하겠죠? 프로그램 전체는 약 3조 4천억 원이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5거래일에 나타난 건 엄청나죠. 그리고 그중에서 삼성전자만 약 8,3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5일을 20일로 이제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으로는 이제 1개월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추세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나와야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무려 13.6조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5거래일 포함해갖고 이제 20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3.3조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그 프로그램 그 매매 동향도 엄청나게 과열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3주 동안 다 합쳐가지고 13.6조 원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엽기적인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날짜로 보면 15일입니다. 15일인데 15일 동안 개인은 무려 6조 44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4조 9,846억 원이니까 대략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불과 15일인데 이걸 1년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개인은 놀라지 마세요. 144조 원이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은 100조 원 순매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도 그렇고 코스피의 그 어떤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그렇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1950선 이상에서 조정을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저는 해외 증시를 거의 말을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에너지가 너무 약해요. 특히 금요일 하루만 봐도 굉장히 좀 약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프로그램하고 코스피 매매 동향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무지막지한 매수세가 유지가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단기와 중기는 이 정도로 제가 시황 전망을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이상이면은 조정권 진입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식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간이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 금요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1950에서 1975선 사이에서는 직장인하고 전업 모두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주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야 뭐까지가 뭐 절반 정도 던져주고 그냥 절반 그냥 대충 끌고 와도 됩니다. 중기로. 근데 어중간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850 넘어서 뭐 심지어는 1900에서 매도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조언했던 대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1800선 이하에서 100% 채우신 분들이야, 뭐, 절반은 던지고 절반은 중기로 끌고 가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조정받으면 그냥 본전되잖아요. 허무해지니까 그분들은 차라리 다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1950선 미만에서는 여전히 75에서 100%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25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가 좋습니다. 그리고 19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25, 전업 50인데요.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이중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냐?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7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매수할 때도 어떤 특정한 구간을 매수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려가면은 많이 가담하고 올라가면 확인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 매도 차원에서 대응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순차적으로 줄여주시면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서울경제TV 시청자는 주식의 지배자들입니다. 왜냐? 저점 매수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VOD 돌려보시면 다 나옵니다. 1775선 이하에서 50에서 75% 매수하자 그랬고요. 1800선 돌파할 때 70에서 100%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셨던 분들은 다 던지지 마시고요. 절반만 정리해 주시고요. 좀 늦게 잡으신 분들, 그러니까 방송을 늦게 봤다든가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전부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당장 안 나오더라도 1750에서 1775선 사이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좀 전에 시황 말씀드렸다시피 어떠냐, 너무 과열권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개미들을 위한 오늘도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저점에서 상승 수준인데요. 이거를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골탕을 먹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있죠. 지수는 폭등했는데 내 종목은 하나도 안 가. 왜 그럴까? 그래서 굉장히 당하고 억울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지수 저점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첫 번째,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주도 업종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비주도 업종이 올라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코스닥 대형주. 네 번째가 코스피, 코스닥 개별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개별주 갖고 있는 분들 되게 허탈할 겁니다. 지수만 같이 나는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주도 업종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대형주 중에 주도주가 제일 먼저 간다 그랬죠. 보세요. 자, 전기전자입니다. 어때요? 마치 전기전자 보면 조금 전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랑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전자입니다. 어때요? 거의 뭐 복사판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게 지수를 견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비주주들인데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운송장부입니다. 전기전자보다 약해도 좀 강하죠. 그 다음에 화학 역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금속. 예, 거의 121선 전에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스닥 대형주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개별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요번에 이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는 대형주입니다. 굉장히 세죠. 빨간색 120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형주 보겠습니다. 어때요? 빨간색 120선 돌파 못했죠? 자, 세 번째는 소형주 보겠습니다. 예, 지금 나가는 게 소형주예요. 한참 그 이격이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주도 업종, 그러니까 지수보다 강한 업종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비주도 업종, 그러니까 지수보다 약한 거고요. 세 번째가 코스닥 대형주, 네 번째가 코스피 코스닥 개별주.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맨날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가도요.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오겠다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순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요. 맨날 골탕 먹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공략주 대신에 당부 말씀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은 제가 시청자에 대한 약속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촌놈은 2012년에 고점 저점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저는 1월 하순부터 2050선 고점을 주장했었고요. 5월 하순부터 1750에서 1775선 사이에 저점을 주장했었는데요. 애매모호하게 말한 적도 없고요. 말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도 2050선 고점 주장했던 증거는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제가 얼마나 확고부당하게 얘기했는지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최선의 분석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을 주식의 지배자로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시청자 한 명당 한 명씩만 서울경제TV 시청을 좀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증권방송 보면서 올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정말 제가 노력할 테니까요. 2명도 아니고 1명씩만 여러분들이 좀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률이 딱 2배가 됩니다. 왜냐? 저는 시청률하고 컨디션하고 정말 정비례합니다. 이거 정말 그냥 드린 말씀 아니에요. 제가 12년 동안 방송 출연하면서 기복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제가 출연했던 모든 방송사의 PD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방송을 제가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진실된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 한 명당 딱 한 명씩만 시청을 권유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이 평택 총무님의 약속처럼 저희 서울경제TV 더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 총무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 개장을 한 2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가 1947포인트,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황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짜로 유럽장은 소폭 하락했지만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흔들림이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경제계 원조와 또 위기국에 대한 이런 긴축 정책 협조로 거시적인 경제 공조로 이게 좀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면 미국의 최근 발표한 경제 지표들이 또 호조세로 좀 기울여지고 있고, 특히 지난 금요일에 진원지였던 주택 시장이 살아나는 신호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황 자리는요, 1970포인트 자리에서 매물 저항이 좀 막혀있는 하루가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저항이 좀 막혀져는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차들이 지속된 수급 개선으로 반등의 힘을 확인해 주었던 1900포인트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 형성이 된 일단 유력한 자리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단기 밴드권 자리가 1900포인트와 1970포인트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장 우리가 2010년도부터 화학업종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을 했었다면은 최근 지수 급락을 맞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삼성전자와 또 대형 관련 업체들이 또 선방하면서 지수를 버텨낸 모습이고요. 또 경기 선행 대표 업종이 역할을 했던 건설, 증권, 은행 업종들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현 시점에서 화학 업종이 재차 반등의 주역이 되느냐, 아니면은 대세 상승기에서 보여줬던 전기전자 업종이냐, 아니면은 소외되었던 건설과 증권, 은행의 부활점이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구간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업종 반등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도 업종이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유력한 업종이지만 최근 낙폭을 키워준 업종 역시 세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참할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철강과 일단은 화학 업종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거래소 매수를 좀 주시를 하시되, 철강과 화학 업종 혹은 건설, 금융, 증권 쪽에 고른 업종들의 베팅이 나오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보신다면은 오늘 장은 일단은 1970포인트의 매물 저항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00포인트 수준밖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내심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YG파워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수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좀 단기적인 매매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전일 금요일 날에 상한가의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의 그 매수세를 들어가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자리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자리는 일단 1,400원 이상이 시세가 나와줘야지만 오늘 자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00원 기준으로 일단은 대응이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이 하단부에서 보여주었던 이 1,400원 자리를 오히려 시초가로 일단은 갭상승으로 출발이 된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이 매물 저항,
그리고 단기간에 이전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 흐름들을 아마 돌파를 해낼 수 있는 힘의 응집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1,4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추가 상승이 좀 강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 베팅도 가능하지만 일단 적정 매수 주가는 1,38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500원 수준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면서 손절가는 1,2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YG파워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YG파워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뷰웍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제품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기존 제품 대비 사용 편리성과 또 촬영 효율이 크게 증가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제품 라인업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강화되면서 시장 확대 등에 인해서 금년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의 경우 유럽과 미국에서 금년 1월과 5월에 각각 CE 인증과 또 FDA 승인을 취득해야 했기 때문에 또 본격적인 해외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신제품 매출이 올해는 약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산업용 카메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2억 6천 화소의 해상도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고품질 영상 처리 기술과 또 해상도 확장 기술을 바탕으로 또 산업용 카메라 분야에서도 제품 라인업이 강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계랑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를 보면 이 종목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또 21선에서 눌림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지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가 상승 한 번을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사이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었던 약 한 1,8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앞서 고점 자리인 약 13,0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